자,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생활 속의 도형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팁이죠, 팁? 예, 팁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도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써봐라. 최대한 많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문제 기준으로는 채점 기준으로 10개 이상, 10 몇 개는 써야 만점에 가까운 답이 되는 문제였는데 재밌는 채점 기준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삼각 김밥, 삼각 팬티, 삼각형, 뭐 트라이앵글 이런 삼각이라는 이름에 삼각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거나 한 것들은 한 가지 답으로 처리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유창성을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삼각형에 대한 관찰력 또는 책을 많이 본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삼각형이 뭐가 있을까? 왜 삼각형으로 생겼을까? 더 나아가서 삼각형의 특징은 뭐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데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삼각형과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간단하게 알아보긴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하고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을 찾아보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원에도 나왔던 하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자전거에서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전거에 보면 이런 삼각형이 숨어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또는 여기 교각 또는 다리에도 보면 다 삼각형으로 생겼고 탑, 에펠탑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각형으로 만든 건 거의 없어요. 삼각형이 이런 부분에서 삼각형에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튼튼하다. 자, 튼튼하다는 건 뭐냐면 집에 블럭이나 아니면 수수깡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 수수깡으로만 만들거나 할 때 한번 아이와 해보실 수 있는데 아니면 블럭 가지고도 해볼 수 있고 저도 수수깡으로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이 사각형은 수수깡을 핀으로 이렇게 눌러서 연결을 해 놓거나 블럭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거나 하고 세모 모양으로 해 놓거나 했을 때 얘는 옆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삼각형은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모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이 우리 주위에 튼튼하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의 삼각형이나 이 교각의 삼각형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같은 답으로 취급되거나 하진 않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수학 동화나 뭐 이런 것들에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제 삼각형이 어디에 사용되고 뭐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 독서를 통해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생활 속 이야기로 아이와 해볼 수도 있고 또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전거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도형 원 여기는 삼각형이 두 개니까 여기 사각형이 되기도 하네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여기도 원. 자, 원이 왜 사용되었느냐? 원은 잘 굴러간다, 그죠? 또는 병뚜껑, 이게 병뚜껑인데 병뚜껑이 잘 돌아가죠, 그죠? 요 두 개는 왜 잘 굴러가고 왜 잘 돌아갈까요? 그건 바로 가운데로부터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이죠.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잘 굴러가죠. 프라이팬에는 사각형 모양의 프라이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프라이팬은 원 모양이죠. 그죠? 냄비도.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가운데 부분에서 가열을 했을 때 열의 전도가 균형 있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원 모양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다 비슷하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자, 얘는 제가 이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머님들께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원을 배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하면 원의 요소를 먼저 배우게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는 핵심적인 성질을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얘가 이제 맨홀 뚜껑이에요. 맨홀 뚜껑이라는 건 사람이 구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멍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뚜껑이 요 구멍에 절대 빠지지 않는, 네. 어느 쪽으로 폭을 재어도 폭이 똑같다고 해서 정폭도형이라고도 하는데 뭐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단어를 알 필요는 없고요. 예, 절대 빠지지 않는 도형이기 때문에 얘를 뚜껑 모양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은 이렇듯 가운데로부터 거리가 같아서 잘 굴러간다, 잘 돌릴 수 있다. 얘를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절대 될 수 없겠죠. 얘도 거리가 같은 것 때문에 열 전도, 얘는 절대 빠지지 않는 뚜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빠지지 않는 덮개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했더니 어머님들이 설명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이거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사각형은 빠질 것 같아요. 대각선이 참 익숙해요, 그죠? 대각선이 길죠, 얘보다. 그래서 얘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빠질 거라는 거 눈에 쉽게 보이는데, 삼각형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대각선이 안 그려지죠, 잘. 그래서 삼각형은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길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당연히 이 길이가 작겠죠. 그래서 이 뚜껑을 작은 요 방향을 여기에 맞춰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얘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 구멍 안에 삼각형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그려가지고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도형의 성질 얘기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서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은 실험해 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소재들입니다.